자, 넘어갑니다. 어디 보시냐면 이제는 문제지 242페이지인 그 멸실 등기 있죠? 멸실 등기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거기 5번도 뭐 건물 멸실도 1개월의 의무가 있고 여기도 뭐가 없다고 과태료가 없다라고 그 정도만 한번 보시고 안 풀어보셔도 상관없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다음에 거기 그 답이 3번인데 자, 존재하지 않는 건물 나오죠? 그 의미가 뭐냐면 이 토지 위에 건물이 없는데 건물 등기가 만약에 있다면 이 발견 뭐예요? 발견 즉시 지체 없이 뭐예요? 발견 지시하는 것이지 뭐가 없어. 이거는 의무가 없다라고만 보시면 돼요. 자, 그거만 이해해 두시고 넘기세요. 넘기시면 여러분 경정등기 나오는데 이 경정등기는 뭐예요? 경정등기는 자, 우리가 변경등기하고 절차는 같습니다. 다만 요건이 변경은 후발적이고 경정은 뭐라고 원시적인데 이것도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은데 다만 그 9번 문제 있죠? 예, 9번 문제 있을 때 거기 각종 변경등기 경정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이렇게 옳지 않은 거. 그래서 1번에 뭐예요? 무조건 표제부는 언제나 단독이고 언제나 뭐로만 해요? 주등기로만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2번의 권리변경이나 경정등기는 자, 이해관계 있는 3자가 있으므로 주등기하는 게 원칙이 아니라 원래 뭐가 원칙이라 했어요? 부기등기가 원칙인데 자, 이해관계 있으면 승낙서가 없으면 뭐로 한다 그랬어요? 주등기를 하는 거니까 자, 그렇게 그 답만 좀 이해를 합니다.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거기 5번에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의무가 강제되는 경우가 있다. 몇 개월의 의무가 있다고? 1개월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강조하지만 뭐가 없다고? 과태료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해설 보니까 몇 페이지에 거기 그 해설이 잘못됐던데 거기 과태료 뭐가 있다 어디 써 있어요? 그 239페이지에 거기 1번 문제 그 자 1번 문제 그 해설 중에 자 239페이지입니다. 239페이지 그 112조의 과태료를 해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서 있죠? 그게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게 없어졌으니까 그거 지우세요. 절대 뭐가 없다고? 과태료가 없습니다. 과태료 없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거기 그래서 9번은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10번 문제 있죠? 245페이지 뭐예요? 10번 문제 보시면 경정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뭐 한 것은 틀린 거. 그래서 일단 뭐예요? 일단 거기 1번에 단독 소유의 보존 등기를 뭐라고 공동 소유로 경정하거나 공동 소유를 단독 소유로 뭐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현재 등기명인이 아닌 종전 등기명인의 자 표시 변경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소유권이 바뀌었으니까. 근데 여기 3번에 자 전세권 등기를 합의했으나 우리가 어디서 유효권에서 본 사항인데 전세권을 합의했으나 당사자의 신청착오로 임차권 등기가 됐죠. 이거는 고치고 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뭐라고? 절대 무효니까 등기관이 뭐 한다 그랬어요 이거. 자, 직권 말소합니다. 마찬가지예요. 4번도 권리자 갑입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착오로 을로 명의자가 잘못 써인 거죠? 이것도 무조건 뭐예요? 절대 무효입니다. 고치고 말고 할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3번과 4번은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고 절대 원인 행위하고 등기가 다르면 이건 고치는 게 아니다. 절대 뭐에 해당한다? 무효에 해당한다. 5번은 판례입니다. 판례니까 거기 세 번째 줄에 무슨 단어가 보이면 사회 통념상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무조건 맨 끝에 뭐라고? 유효입니다. 무슨 단어가 보이면 사회 통념상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그냥 무조건 뭐예요? 유효입니다. 사회 통념상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자, 유효라고 하는 그 개념이니까 유효라고 보시면 돼요. 하여튼 통념상 보이면 무조건 뭐예요? 등기법에서는 유효입니다. 여기세요. 자, 246페이지 그 1번 변경등기 별표해 두시고 자, 뭐에 관한 얘기예요 이거? 권리 변경에 관한 얘기입니다. 권리 변경 얘기니까 별표 드시고 뭐 하지 않는 거 이거. 옳지 않은 거. 그래서 거기 1번에 뭐라 했어요? 권리 변경이나 권리 경정 등기는 공동신청에 의하며 등기상 이해관계인 사업자가 있을 때 그의 승낙서나 대항할 수 있는 재판 등본을 뭐예요? 첨부해야지만이 등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첨부를 하면은 무슨 등기하고 부기 등기하고 첨부하지 못하면 무슨 등기하고 주등기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 명의자의 표시 변경이나 경정은 언제나 단독이고 언제나 뭐로 하는 거이고 부기 등기하고
3번에 행정구역의 명칭이 바뀌면 당연히 바뀐 걸로 보고 누가 한다고 등기관이 뭐예요? 직권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토지의 분합필은 자 이런 식이에요. 자 이건 참고입니다. 토지의 분합필은 자 A라고 하는 토지를 뭐해서 분할해서 어디에 붙이는 거예요? 이거 B에 붙입니다. 그럼 만약에 A라고 하는 토지가 면적이 500이었는데 분할해서 하나는 300 남고 하나는 200을 B 토지 300에다 붙입니다. 그러면 이 A 토지도 부동산 표시 변경 500에서 300이고 B 토지도 뭐예요? 300에서 500으로 부동산 표시 변경이에요. 그래서 분할했다 해서 뭐예요? 등기부가 새로 만들어지거나 합병했다 해서 폐쇄하는 게 아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한다? 분할과 합병한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분합필의를 한다.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 전세권이 설정된 토지는 합병이 가능하나 저당권은 뭐예요? 합필 제한한다 그랬죠?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 동그란 거기 2번 문제 틀린 거랬는데 자 등기상 이해관계니 권리 변경은 등기상 누가 있다면 이해관계 있으면 뭐예요? 승낙서를 뭐하면 첨부하면 등기소에 뭐예요? 제공하는 것은 뭐라고? 부기등기 요건이다 그랬죠? 첨부하면 부기등기 없으면 주등기. 그 다음에 공유를 합의로 형태로 공유를 합의로 소유 형태를 바꾸는 거죠? 그 주체가 이전 등기 주체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이건 변경한다. 그 다음에 전세금은 뭐 했어요 이거? 증액하죠? 증액하면 증액 동그라미 있으니까 동그라미 뭐예요? 당연히 인감명 소유자가 의무자니까 전세권 설정자가 소유권자니까 소유권자가 뭐가 된다는 얘기니까 의무자입니다. 설정자가 소유권자니까. 그 다음에 자 권리 변경은 공동이니까 뭐 할 때 자 당연히 뭐예요? 의무자 권리에 관한 등기별 정보 제공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자 갑 단독 소유를 갑과 을의 공유로 경정리한 거거나 합의자가 추가되면 명의자가 올라가죠? 뭘 작성한다고? 등기부 정보를 작성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안 풀어도 돼요. 신경 쓸 거 없어요. 항상 언제나 단독이고 부기등기한다 그랬으니까 이거 신경 쓸 거 없고 넘기세요. 마쇼등기 중요하다 그랬어요. 마쇼등기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마쇼등기는 신경 써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쇼등기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뭐예요? 뭐가 보이면 하여튼 뭐예요? 말소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면 기본 뭐예요? 기본 항상 무슨 단어가 전부라고 하는 단어가 보여야 되고 자 그 다음에 항상 마쇼등기는 언제는 뭘 해야 되고 주등기 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 마쇼등기 할 때 뭐 하는 거 하고 직권말소하는 거 있죠? 이 직권말소하는 거 이 가장 기본은 세 가지는 여러분이 봐둬야 됩니다. 꼭 봐둬야 되니까 일단 5번 문제 중에 자 마쇼등기 관해서 뭐 한 거 틀린 거 그래서 항상 1번에 마쇼등기는 뭐예요? 항상 전부라고 하는 단어 뭐가 나와야 된다고? 전부란 단어가 내야 되고 전부가 부족해야 된다는 얘기죠? 전부를 말소하고 전부가 부족하고 그 다음에 3번에 뭐예요? 여기도 누가 있다면 이해관계 있다면 이해관계는 뭐라고? 승낙서나 판결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절대 말소등기는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5번 말소등기는 독립등기에 말소등기를 한 후 말소할 등기에 말소할 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실행한다 그래서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1번에서 돈 갚아서 저당권 뭐예요? 저당권을 말소하려면 언제나 주등기로 이렇게 2번에서 1번 저당권 무슨 등기하고 말소등기라고 표시를 하고 이 등기를 뭐 한다는 얘기니까 지워야 된다. 말소될 사항을 지워야 된다는 점. 말소 표시한다는 점. 그 다음에 6번에 말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뭐 한 것은 틀린 거 그랬는데 틀린 거 그랬는데 자 그 1번은 아까 그 얘기고 그 다음에 2번은 자 근저당 설정 후에 소유권이 3자한테 이전됐죠? 제3수익자가 근저당 설정자와 공동으로 말소등기 신청한다. 말도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이 등기부상에 1번 그래서 자 소유권 무전등기 갑 2번 이전등기 뭐예요? 자 일단 누가 하고 갑이 누가 하고 을하고 뭐 했어요? 저당권 근저당권 뭐예요? 근저당권 설정등기 했죠? 소유권이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병한테 넘어갔으면 병이 갑한테 저당권을 안고 산다고 뭐예요? 샀으면 이 병이 나중에 돈을 벌어서 을의 저당권을 마수시킵니다. 그러면 저당권 마수등기 할 때 얘가 뭐예요? 의무자고 얘가 뭐라고? 권리자고. 병이 갑한테 돈 다 주고 샀으면 갑이 말소했으니까 이렇게 자 이 전 소유권자하고 근저당권이 공동으로 말소하거나 이렇게 말소하거나 이렇게 말소하는 것이지 이렇게 말소하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
2번에 근저당 설정 후에 소유권이 3자한테 이전된 경우 제3취득자가 근저당 설정자인 누구하고 이거 갑하고 공동으로 말사하는 그런 건 없어요. 누구하고 병하고 저당권자하고 말사하거나 전소유권자하고 뭐예요? 근저당권자하고 말사하는 것이지. 그래서 2번이 틀린 것이고, 그 다음에 말소등기할 때 3자의 승낙서 필요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거기 4번에 가등기 의무자는 가등기 명의를 뭘 받아서 아저씨가 시험에 떨어진 조카 승낙서 받아서 가등기 말소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말소된 등기 회복을 신청할 때, 자, 그 말소등기하고 말소회복은 항상 이해관계는 뭐가 필요하다고 이거 승낙서 필요하다 그랬어요. 자, 넘기세요. 자, 7번을 꼭 별표합니다. 7번을 꼭 별표 두시고, 뭐에 관해서 말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뭐한 것은 틀린 거 그랬습니다. 말소등기에 관한 자, 사항 중 뭐한 것은 틀린 거 그래서 1번 등기 명인이 사람의 사망 또는 법인의 해산으로 권리가 소멸했다는 약정 나오죠? 그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뭐예요? 권리 소멸의 약정 나오죠? 이 권리 소멸의 뭐예요? 권리 소멸의 약정이 나오면 이 말의 의미는 그 사람이 뭐예요? 권리가 소멸되면 그 사람이 죽었죠? 그 사람이 사망하면 두 사람이 뭐예요? 공동으로 못하니까 뭐가 하나다는 게 이거 단독으로 뭐예요? 말살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자 이렇게 뭐예요? 권리소멸의 약정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단독 있다야. 뭐가 있다고? 단독 있다. 권리소멸의 약정에 의해서 말소등기는 단독 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뭐가 보이면 소재불명 보이죠? 소재불명이 보이면 이 소재불명은 그 사람이 행방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권리를 자 제거하는 무슨 판결을 받아서 재권 판결을 받아서 단독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재불명 보이면 뭐예요? 그 밑에 줄에 뭐라고? 재권 판결 단독 있다. 그 다음에 가등기 말소는 가등기 명인이 단독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등기 의무자나 가등기상의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가등기 명인의 승낙서 받고 단독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5번은 뭐예요? 5번은 확정 판결에 흔들리지 말고 그 말소등기 할 때 이해관계인 있죠? 말소등기 할 때 이해관계 있으면 이해관계인이 뭐예요? 뭘 첨부하라고? 승낙서 첨부합니다. 첨부하지 못한다 그러면 튄다 그랬어요. 여튼 그래서 등기상 이해관계 나오면 말소등기 하면 뭐예요? 승낙서 내야 되고, 이해관계인 말소회복 등도 승낙서 내야 되고, 권리 변경은 뭐예요? 없으면 주등기고 그 패턴대로 그대로 갑니다. 자, 9번을 별표해 두시고 9번을 별표해 두시고 말소등기에 관한 설명지 뭐한 것은 틀린 거. 그래서 말소된 등기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며 말소등기에 말소등기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1번이 틀린 것이고, 그 다음에 말소등기는 기존의 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 원인에 의해서 등기사항 정보가 부족할 것을 요건을 한다 써있는데, 자 일단 뭐예요? 전부가 부족하죠? 자 원인은 따져묻지 않겠다. 전부가 부족하니까 일부 들어가면 튄다 그랬어요. 농지 전세권 등기는 절대 보유니까 등기관이 뭐하고? 직권말소하고. 피담보 채권 소멸 이후로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채무자를 추구한 근저당의 변경 부기 등은 직권말소한다. 여하튼간에 뭐예요? 여하튼간에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자 돈 갚고 저당권 주등기를 뭐하면 주등기를 말소하면 그 아래에 있는 무슨 등기는 부기 등기는 등기관이 뭐한다는 게 이거 직권말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자 저당권이 뭐라고? 저당권이 만약에 뭐예요? 뭐가 되면 1번 소유권자는 갑이고, 저당권이 뭐가 됐어? 1-1번 저당권이 이전됐죠? 그럼 뭐예요? 이 병이란 사람이 양수인이 뭐가 되고 의무자가 되고, 자 당연히 뭐예요? 주등기 뭐하면 말소하면 양수 의무자고, 이 부기등기는 주등기 말소하면 부기등기는 등기관이 뭐하는 거 이거 무조건 직권말소합니다. 어떤 사이든 간에 뭐예요? 주등기를 신청해서 뭐하면 말소하면 부기등기는 누가 말소한다고? 등기관이 뭐예요? 직권말소합니다. 직권말소. 그 다음에 5번에 뭐예요? 말소등기 신청의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3자는 등기 말소로 인해서 뭐예요?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 것이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 갚아서 저당권이 뭐가 됐지만 말소가 됐지만 저당권이 말소가 됐지만 뭐라고? 자 만약에 등기부상에 남아있다면 이해관계는 취급하겠다. 무슨 얘기니까 갑과 을의 소유권이 1번 갑 자 그 다음에 뭐예요? 2번 자 뭐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자 어디 1번에서 자 전세권 설정 등기 돼 있죠?
전세권자가 돈이 필요해서 1-1번. 자, 1번 뭐예요? 자, 이 전세권에 뭐예요? 자, 붙여져 있는 저당권 등기단이죠. 그죠? 그러면 다음이 뭐예요? 전세권이 뭐라고? 용익물권 있죠? 자, 이 용익물권이 뭐예요? 끝났다 하더라도 뭐가 남아있다면 전세권 있죠? 전세권이 소멸되어 있지 않고 있죠? 그럼 이 전세권 뭐 할 때, 말소 등기할 때 뭐라고? 이 지금 뭐예요? 누가 을이란 사람이 병한테 뭐 했지만 돈을 갚아서 저당권이 소멸됐지만 이 저당권이 등기부에 말소하지 않고 남아있다면 이 사람을 뭐로 취급하자는 게니까 이해관계를 취급하자 그 얘기입니다. 다시 뭐라고?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병한테 돈 갚았죠? 돈 갚아서 이 저당권이 뭐였어요? 소멸됐지만 등기부상에 말소된 게 않고 남아있죠? 그럼 이 사람이 용익물권 끝나고 갑이 뭐 이등기 뭐 할 때 말소 등기할 때 얘 뭐가 필요하다는 게니까 승낙서가 필요하다. 뭐하고 남아있다면 형식적으로 등기부에 뭐예요? 존재하고 있다면 이 사람을 뭐로 취급하자는 게니까 이해관계 취급하지 않죠. 그래서 꼭 뭐예요? 권리가 있든 없든 간에 자 등기부에 뭐 있다면 남아있다면 뭐예요? 뭐로 취급하자고 이해관계를 취급하자. 그래서 형식적으로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그 얘기가 지금. 자 넘기세요. 10번을 발표합니다. 10번을 발표해 주시고 다음 중 뭐예요? 그 등기인청에 대해서 등기가 이런 경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해당해서 등기관이 뭐 하는 거 이거 직권으로 말살 등기인청에 해당하는 거. 그래서 해당하는 거 직권 말살 얘기죠. 건물 일부의 전세권 등기는 안 되고 거기 뭐예요? 이전 등기와 동시에 하지 않은 환매 등기는 이전 등기 아래 부기 등기해야 되겠죠. 부기 등기 했는데 이전 등기도 안 했는데 뭐예요? 환매 등기가 됐다는 건 절대 무효니까 등기관이 뭐 해줘야 돼요? 직권 말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디귿은 뭐예요? 디귿은 자기 집만의 상속 등기 안 되니까 직권 말살이니까 4번이에요. 왜? 인감용을 첨부정보로 제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등기가 이루어졌으면 뭐가 부합되면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뭐 할 수 있으니까 유의할 수 있다 하는 게. 응? 자 넘기세요. 자 말세복 등기는 신경 쓸 거 없어요. 올해 안 나오니까 신경 쓸 거 없고 자 이제 보존 등기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고? 보존 등기가 중요합니다. 보존 등기 중요하니까 하여튼 여러분 소유권 보존 등기 나오면 보존 등기 나오면 적어도 소유권 보존 등기 나와서 적어도 뭐예요? 자 이거 외우자는 게 소보 일지 못 쓴다. 왜? 뭐 원인 없고 소유 등록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자 소보다는 자 건국판이 아니라 뭐라고? 건시군이다 이렇게 해서 기억합니다. 이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뭐예요? 일반인들은 자 유명한 사람들은 뭐예요? 자 백범일지라든가 난중일지 써도 일반인들은 뭐예요? 무슨 소보일지를 못 쓴다는 게 일이 뭐예요?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는 부동산 뭐에 대해서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등기할 수 없다. 자기 몸 안에 자기 지분만 에 보존 등기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보존 등기는 뭐가 없다 그랬어요? 이거 원인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신축 건물 짓고 본인이 뭐 하는 거 이거 본인이 보존 등기 하죠? 그러니까 원인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뭐예요? 누가 보존 등기 해달라고 원인 자체가 없다.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원인이 있다는 것은 어디 등기부상에 이렇게 뭐예요? 1번에서 누가 주체가 바뀌어야지만이 이렇게 갑에서 을로 뭐예요? 누가 바뀌어야지만이 주체가 바뀌어야지만이 뭐가 있는 거 이거 원이 있는 거야. 매매를 하든 증여를 하든 상속을 하든 원이 있다는 건 뭐가 바뀌는 거 이거 주체가 바뀌지 원인이 있는 거지 주체가 안 바뀌니까 원인이 없어요. 그 다음에 소유 등록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장상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 대장상 무엇을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자 신축 건물 짓고 이 바다 매립해서 최초로 소유권자로 등록된 자 최초 써 있는데 이 사람이 보존 등기 하는 거야. 이 사람 죽으면 누구? 상속인. 누가? 상속인. 최초 상속인. 근데 뭘 받은 사람?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 그죠? 최초 상속인 포괄 유증. 이건 뭐예요? 국가로부터 뭐 받은 사람? 소유권 이전 등록된 자. 그래서 옛날에 일본은 패망하고 자 자유당 시절 때 뭐예요? 농지를 국가가 나눠준 경우 있어요. 연역적인 얘기. 그죠? 국가로부터 받으면 국가가 보존 등기 안 하지. 누가 한다고? 받은 사람이 한다니. 근데 누구는 안 된다 그러니까 개인한테 받은 사람은 안 돼. 이 개인들이 해야 돼. 개인들이. 예? 개인들이. 자 그러면 이건 토지고 건물은 뭐예요? 건시군. 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청장입니다. 그래서 대장 생각하고
대장이 있으면 뭐예요? 최초 상속인 포괄유종 국가로부터 이전등록. 건물은 최초 상속인 포괄유종 건시군. 건시군. 자, 이게 보존등기 하는 거예요. 보존등기. 그러면 소보다는 뭐예요, 이거? 보존등기는 단독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보존등기 할 수 있는 판결은 이 건국판은 안 된다 그랬어요. 항상 건물은 건축물 대장을 관리하는 건 지자체야. 지방세 거들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건축물 대장의 소유권이 누락됐으면 지자체 상대로 소송해야지 누구 상대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니까. 국가 상대로 소송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건국판 건물은 건축주라든가 국가 상대로 판결받으면 보존등기 안 돼. 그러니까 보존등기를 말세달라는 판결도 보존등기 할 수 있고 공유물 분할 판결도 보존등기 할 수 있고 그렇지만 뭐는 안 된다는 얘기니까. 건국판은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건국판. 자, 그 다음에 건물은 뭐예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공수처장 이게 가능하다. 그 얘기 지금. 그래서 이게 머릿속에 이제 기억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 보존등기 특례. 그래서 법원에서 뭐가 오면 가압류 그 다음에 뭐예요? 가처분 그 다음에 뭐예요? 경매 그 다음에 주택 임차권에 등기 뭐가 오면 등기명령 있죠? 등기명령이란 촉탁이 오게 되면 이거를 등기관이 기재를 하려면 그 보존등기를 누가 한다는 얘기니까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등기 해야지만이 이 등기를 뭐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기재할 수 있으니까 직권 보존등기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다고? 네 가지가 있다. 몇 가지가 있다고? 네 가지가 있다. 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256페이지에 13번 문제 뭐예요? 옳은 것 하게 되면 1번은 뭐예요? 1번은 옳은 것 하면 1번은 뭐예요? 1번은 자 토지대장상 최초로 소유권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의 상속인이 아닌 자는 포괄승계인 얘기 나오죠? 누구는 포괄유증 받은 사람, 포괄승계인, 포괄유증 받은 사람 뭐 할 수 있어요? 이거 보존등기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가 아니라 뭐라고? 있다. 그 다음에 2번도 뭐예요? 국가로부터 뭐가 받은 사람은 이전 등록된 사람은 뭐예요? 뭐 할 수 있다고? 보존등기 있다. 당연히 뭐예요? 수용 얘기 나오죠? 수용에 의해서 미등기 토지를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대장상 소유자 명의로 보존등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머릿속에 미등기 수용 보존등기 기등기 수용 뭐예요? 이전등기 미등기 수용 미등기 수용 뭐라고? 보존등기가 나오고 기등기 수용은 뭐라고? 이전등기 한다.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뭐예요? 4번에 토지대장상 소유자가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자 특별자치도지사 시정군수나 구청이 아니라 땅은 국가 상대로 땅은 누구? 국가. 건물이 뭐예요? 건물이 지자체 상대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5번은 뭐예요? 미등기 토지가 공유죠? 공유자 단독으로 공유자 전원을 위한 보존등기 그게 가능해요. 그거 맞는 얘기다. 아니죠. 자 14번을 별표합니다. 14번을 별표해 두시고 판결에 의해서 자기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틀린 거 그래서 2번 절대 건물은 누구 상대로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거 국가 상대로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거 꼭 외웁니다. 그래서 자 다른 판결은 다 가능한데 건물은 뭐예요? 건축주나 국가 상대로 하는 판결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거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15번 별표해 주시고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자 그랬어요.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 할 수 없는 자. 그래서 여기 1번은 뭐예요? 자기 또는 피상속이 최초로 소유자로 등록되니까 말을 바꾸면 자기 또는 피상속이니까 말을 바꾸면 뭐예요? 자기는 상속인이고 피상속인은 뭐예요? 최초로 등록된 자고 그죠? 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 2번 미등기 토지 국가로부터 뭐예요? 이전 등록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3번에 뭐예요? 그냥 국가가 아니라 대장상 이전 등록을 받은 사람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지사 나오면 뭐예요? 미등기 건물이고 그 다음에 5번 뭘 받은 사람은 포괄수증자는 가능하다 그랬어요. 자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그 17번은 뭐예요? 17번은 다른 건 뭐예요? 보존등기에 관해서 가장 옳은 거랬는데 자 1번은 뭐예요? 특별자치도지사는 뭐예요? 토지가 아니라 뭐라고? 건물이고 자 미등기 수용은 뭐예요? 자 수용받은 사람이 보존등기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 3번에 미등기 토지의 합병 있죠? 미등기 토지 합병은 보존등기 하는 거예요. 우리란 합병하는 회사가 보존등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동그라미 4번에 토지대장의 소유자가 공란됐으면 자 국가를 상대로 합니다. 누구 상대한다고? 국가 상대로 해요. 건물이 뭐예요? 건물이 자 지자체예요. 자 시장군수구청장 상대로 하니까 국가입니다. 그
그 다음에 절대 5번 등기 원인과 연월일은 없으니까 제공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18번에 다음 중 뭐예요? 소유권 보존등기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거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1번에 뭐예요? 1번에 판결 나왔죠? 이 판결 나오면 건국판이 아니면 있다야. 건국판이 아니면 다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토지인 경우 국가로부터 이전을 받은 것은 국가명의로 보존등기 안 합니다. 자, 국가명의로 보존등기 안 하고 직접 보존등기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8번에 2번이 틀린 것이고 3번에 뭐예요? 뭘 받은 사람? 포괄 유증 받은 사람 보존등기 가능하다 그랬고 그 다음에 4번은 뭐예요? 토지니까 국가 상대로 소유권 확인 판결 받고 가능하고 5번의 수용은 미등기니까 뭐예요? 자, 보존등기 가능합니다. 넘기세요. 자, 19번 문제는 보존등기에 관련된 사항 중 뭐예요? 옳은 거 그랬을 때 뭐가 나오면 일단 1번에 뭐예요? 사회통념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맨 끝에 뭐라고? 있다야, 있다. 사회통념상 나오면 뭐라고? 있답니다. 있다. 그 다음에 2번은 뭐예요? 대장상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은 사람은 뭐예요? 직접 보존등기 못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거기 3번에 뭐예요? 아는 거 나왔다. 맨 뒤에 뭐라고? 추정력은 인정된다 그러는데 보존등기 나오죠? 보존등기 추정력은 뭐라 했어요 이거? 없다라 했죠? 그 왜라 했죠? 뭐라고? 추정력이 없는 거 네 가지. 부표가 죽으니 누가 죽으니? 부표가 죽으니 부표가 뭐예요? 부동산 표시하고 가등기죠? 보존등기 뭐가 없다? 추정력 없다 그거예요. 그 공식대로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보존등기는 추정력이 없다. 그 다음에 4번에 뭐예요? 4번에 미등기 토지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 받았으니까 직접 뭐예요? 보존등기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옳은 게 그게 4번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 5번에 미등기 부동산의 공유일 때 공유자 등 1인 또는 수인이 공유자 전원을 뭐예요? 표시해서 공유자 전원명의 보존등기 있어요. 뭐가 없다는 게요? 자기 지분만의 보존등기는 없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21번은 미등기 건물의 보존등기에 대해서 직권 보존등기에서 뭐 한 거? 틀린 거. 그래서 미등기 건물에 뭐예요?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등기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뭐가 있어야 돼요? 촉탁이 있어야 되죠? 자, 절대 2번에 자, 몇 가지라 했으니까 네 가지라 했죠? 뭐라고? 가압류, 가처분, 경매, 주택임차권에 뭐라고? 등기명령 네 가지라 했으니까 압류는 뭐예요? 압류는 보존등기 할 수? 자, 압류예요. 압류, 세무서장이 압류했을 때 보존등기 할 수 없다. 왜? 세무서장이 보존등기도 직접 촉탁합니다. 그 다음에 미등기 건물의 주택임차권의 등기명령 보존등기 직권 가능하고 그 다음에 가등기 촉탁은 뭐예요? 안되고 그 다음에 5번에 직권보존등기 원이 된 처분제한 등기 신청이 취하됐죠? 그 처분제한 등기가 말소등기 촉탁에서 할 경우에 그 처분제한 등기와 함께 보존등기도 말소한다. 말도 안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 만약에 뭐예요? 여기 만약에 가압류가 만약에 촉탁등기 되겠죠? 돈 갚아서 뭐예요? 가압류를 법원에서 뭐예요? 가압류 취소에 의해서 이걸 말소한다는 게. 그러면 이 보존등기까지 말소할 필요는 없어요. 왜? 이 보존등기 아니라고 갑이 세금 냈어요. 뭐 냈다고? 세금. 자, 취득세 냈습니다. 세금 냈기 때문에 절대 뭐예요? 절대 보존등기까지 말소할 수는 없어요. 자, 말소하지 말라는 얘기고. 넘기세요. 자, 22번에 자, 거기 이렇게 써있죠?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뭐라고? 직권에 의한 보존등기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게 모두 몇 개냐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 보존등기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거랬죠? 그 해당하는 게 몇 개예요? 4개죠? 해당하는 게 4개니까 지금 6개에서 4개 거기 왼쪽만 보세요. 왼쪽만 뭐라고? 자, 거기 가처분 그 다음에 밑에 경매 임차권 등기명령 그 다음에 가압류 4개죠? 4개 아닌 게 그 2개가 답이야. 몇 개가 답이라고? 2개가 답입니다. 그죠? 항상 자, 직권보존등기 할 수 있는 게 몇 개라고? 4개입니다. 4개. 그 4개가 뭐라고? 가압류, 가처분, 경매, 주택임차권의 등기명령이에요. 그 4개가 4개니까 원래 시험 문제는 몇 개냐가 그러면 4개인데 아닌 거 그랬으니까 뭐예요? 4개 빼놓고 2개가 답이다. 자, 넘기세요. 이존등기 중요합니다. 자, 올해도 이존등기 시험에 나오니까 이존등기 잘 보셔야 돼. 이거 이존등기는 잘 보셔야 되는데 거기 24번 문제는
뭐에 관한 얘기예요? 소유권에 관한 얘기죠? 소유권에 관한 사항 중 뭐한 것은 틀린 거. 그래서 자,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인이 그의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한 판결은 그가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확정 판결이면 뭐예요? 충분하다. 뭐만 안 된다고? 건국판만 안 된다 그랬어요. 보존 등기는 원인 날짜가 없다 그랬죠? 그 다음에 자, 거기 공유물이 소유권 등기에 부기 등기된 분할금지 약정의 변경 등기는 그 약정의 변경 등기죠. 그래서 공유자 한 사람이 하면 안 되고 공유자 전원이 합니다. 1인이 아니라 뭐라고? 전원이 한다. 그 다음에 4번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은 뭐 할 수 있다고? 보존 등기할 수 있다 그랬고, 그 다음에 5번 법원에 뭐예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처분 제한 촉탁하죠. 등기관이 뭐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직권 보존 등기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25번은 옳지 않은 거랬어요. 자, 소유권 일부 이전이라는 것은 지분 이전하는 거니까 단독 소유권 일부를 이전하거나 공유를 하거나 공유 지분 2분의 1 중에 또 2분의 1, 4분의 1을 이전할 수 있다 그 얘기고, 수용에 대한 소유권 취득은 문제가 이전 등기니까 원시칙이지만 무슨 등기 방식으로? 이전 등기. 아까 그랬죠? 미등기 수용 보존 등기, 기등기 수용 뭐라고? 이전 등기 형식이다. 그 다음에 3번은 부동산의 특정 일부의 이전 등기는 일물 일권주의 내지 일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에 따라 뭐예요? 허용되지 않고, 유증 공동이라고 했죠? 항상 뭐가 보이면 증자 보이는 이전 등기는 항상 뭐라고? 공동입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뭐예요? 상속재산 분할협의소에 자, 날인한 상속인 전원에 뭘 해줘야 돼요? 인간유증 된다 그랬어요. 자, 넘깁니다. 자, 넘겨보시면 266페이지 그 2번에 각종 원인 얘기 나오죠? 각종 원인 나오는데 거기 뭐예요? 자, 틀린 거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거기 3번 있죠? 자, 이거는 답만 좀 확인해 보시면 포괄유증에 대한 이전 등기는 자, 항상 뭐로 해야 돼 이거? 공동입니다. 공동. 자, 공동이다. 그래서 여기 수증자가 뭐예요? 자, 포괄유증은 단독이라는 게 절대 없어. 항상 뭐라고? 유증은 항상 뭐예요? 공동입니다. 그것만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자, 28번 문제는 꼭 별표 두시고, 별표합니다. 별표 두시고, 뭐한 것은 잘못된 거 그랬어요. 그 다음에 1번은 당연히 뭐예요? 포괄이든 특정이든 무슨 등기 안 해요? 상속 등기 안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등기부상에 자, 이런 식으로 등기부상에 이렇게 등기부상에 1번 그래서 자, 소유권 보존 등기 뭐예요? 갑이란 사람이 사망하시죠? 그럼 사망한 사람 밑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건 공동만 들어온다 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라고? 유증. 또 뭐예요? 포괄승계인의 등기인청 있죠? 그것만 공동만 들어오지 단독이나 촉탁이나 직권 등기는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상속 등기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유증에 이전 등기 전에 이미 상속 등기가 격려됐죠? 그러면 안 해도 되는데 이미 했다면 세금까지 다 낸 사람이니까 굳이 그거 말쓸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유증에 의한 이전 등기는 포괄이든 특정이든 불문하고 뭐예요? 자,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의 의무자를 해서 공동인청이라고 했죠? 공동이다. 그 다음에 4번 자, 4번에 뭐예요? 거기 자기 지분만에 등기할 수 있다 그랬어요. 왜? 자기 지분만 못하는 것은 보상 없다. 보존하고 뭐예요? 상속이니까. 자, 이 포괄유증도 자기 지분만 가능해요. 그 다음에 유증에 의한 이전 등기는 뭐예요? 이종에 대한 가등기 나오죠? 이건 답으로 안 나오겠지만 절대 가등기는 하여튼 뭐예요? 유증은 그 사람이 뭐 한 다음에 돌아가신 다음에 해야 돼요. 뭐 한 다음에 하라고? 돌아가신 다음에 하는 것이지 살아생전에 등기가 하면 돼야 안 되고 말도 안 됩니다. 5번이 답이다. 넘기세요. 자, 29번 문제는 유증 얘기 나오는데 자, 유증량인데 그것도 뭐예요? 옳은 것 했는데 일단 뭐예요? 일단 거기 1번에 특정 유증은 보존 등기 못해요. 누구만 하는 거예요? 포괄 유증만 합니다. 절대 2번에 유증은 단독이라고 하는 게 있다 없다? 없어요. 네, 3번에 그게 답이에요. 자기 지분 얘기 나오면 자기 지분은 뭐예요? 포괄 유증은 가능합니다. 근데 4번은 뭐예요? 4번은 절대 사망 전에는 뭐예요? 뭐든지 뭐예요? 가등기든 뭐든지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5번에 유류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걸 심사할 권한이 없다라고 보시고 자,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30번은 뭐예요? 진정명 회복 나오죠? 진정명 회복 나오면 꼭 기억할 사항은
원인 날짜를 쓴다 안 쓴다? 원인 날짜 안 쓴다.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3번에 신청 정보의 원인 일자와 등기 원인을 기재한다 그러면 틀려요. 자, 뭐가 없다고? 날짜가 없다. 그래서 진정명의 회복은 공동도 가능하고 모두 가능하다. 단독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넘기세요. 32번을 별표합니다. 32번을 별표해 두시고 뭐에 관한? 수용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수용 얘기 나오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뭐가 나오면 이 수용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중요한 게 자, 단독 아니면 뭐라고? 촉탁이란 얘기고 그 다음에 뭐 빼놓고 지요권하고 뭐예요? 상속등기 빼놓고 그런 뭐예요? 말소한다. 말소대상이 아닌 게 두 가지라 그랬죠? 그래서 일단 거기 1번은 권리자만이 하니까 단독이고 2번은 원인 날짜는 뭐예요? 수용한 날이고 그 다음에 3번 수용토지 위에 있는 자 저당권, 전세권, 입사권은 등기가 아니 뭐한다? 직권말소한다. 그 다음에 4번은 뭐예요? 가압류가처분을 말소하지 않는다. 말도 안 되죠? 자, 뭐 빼놓고 지역권과 상속등기 빼놓고는 다 뭐한다? 말소한다. 그 다음에 거기 5번에 뭐예요? 지역권등기 말소하지 말라 그랬죠?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그 33번은 뭐예요? 틀린 거 그랬는데 일단 1번 수용 나오면 뭐라고? 단독 신청. 그 다음에 2번 자 거기 그려놨죠? 수용에 의한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처분 제한 등기와 그 부동산을 위해 뭐예요?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는 말소할 수 없다 그러는데 뭐는 지역권하고 상속 등기 아니면 말소하라 그랬으니까 처분 제한 등기를 뭐 해줘야 돼요? 말소해야 됩니다. 그거만 보면 돼요. 그거. 자, 꼭 기억합니다. 그거.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35번 문제 뭐예요? 상속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뭐 한 것은 틀린 거 그랬습니다. 상속등기에 관해 틀린 거. 그래서 거기 1번 상속등기의 등기 원인 날짜는 뭐예요? 돌아가신 날짜다. 무슨 날짜라고? 돌아가신 날짜다. 그 다음에 상속등기는 단독이니까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3번에 뭐예요? 자기 지분만의 상속등기를 할 수는 없다 그랬죠? 자, 그래서 없다 그랬으니까 맞고 그 다음에 거기 4번에 법정 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 완료 후에 다시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 분할을 뭐예요?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기본적으로 자, 아버지 갑이란 분이 사망하시면 이 갑이란 분의 재산에 대한 뭐예요? 그 사적 자치 원리를 자, 인정해 줘 갖고 자, 일단 뭐예요? 협의 분할이 원칙이에요. 뭐가 원칙이다가? 협의 분할을 원칙으로 해요. 이걸 원칙으로 합니다. 이제 이걸 안 하시니까 자, 민법을 뭐예요? 법이 정해놓고 뭐예요? 법정 상속분을 만들어냈다. 뭘 만들어냈다고? 법정 상속을 만들어내는 것은 이건 예외입니다. 그러면 자, 일반적으로 뭐예요? 자, 지방에 계신 분들은 아버지 사망하시면 뭐 안 한다는 얘기니까 이 협의 분할 잘 안 해요. 안 해서 문제가 되니까 법이 만들어놨으니까 만약에 뭐예요? 법정 상속분을 했다 하더라도 마음이 바뀌어서 뭐 할 수 있어요? 이거 협의를 할 수 있죠? 그러면 법적 상속분대로 등기가 됐다 하더라도 마음이 바뀌어서 허위를 하면 이게 원칙이니까 나중에 내용을 고치는 걸 뭐예요? 변경 등기한다고 하지 않아요. 왜? 처음부터 뭐라고 예외니까 잘못 썼다고 보고 경정한다고 합니다. 경정한다고. 그래서 경정한다고 하기 때문에 거기 36번 문제가 그거예요. 상속으로 인해서 상속인 갑을병 명의의 상속 등기를 격려했죠.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인 중 갑에게 상속재산 전체를 취득하게 하는 뭐예요? 취지에 상속되는 협의 분할이 이루어졌죠? 다음 주 맞는 거 하게 되면 답만 봅니다. 1번만 보시는데 거기 변경이라고 써 있어요. 경정이라고 써 있어요. 경정하는 거예요. 원칙이 협의 분할이 원칙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환매 등기는 안 풀어봐도 돼요. 잘 안 나오니까. 자, 넘기세요. 자, 다음은 우리가 39번 있죠? 신탁 등기는 봐야 돼요. 신탁 등기는 봐야 되니까 그 신탁 등기를 보는데 우리가 신탁 등기는 머릿속에 신탁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것도 없어요. 그냥 문제 나오면 단순해요. 단순하니까 올해 법원지 문제의 취지는 그거예요. 항상 단독이에요. 뭐라고? 단독입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 수탁자가 단독입니다. 수탁자가. 그래서 법원 9급 시험 문제는 위탁자하고 수탁자가 공동으로 한다. 그게 답이었고 그 다음에 승리 시험 문제는 위탁자가 단독한다. 그게 틀린 답이야. 항상 누가 하는 거예요? 수탁자가 합니다. 누가 한다고? 수탁자가 하는 거예요. 수탁자가 합니다. 단독 수탁자. 그 다음에 대의 신청 가능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예요? 이 환매 등기하고 비교를 할 때 이 환매 등기는 자, 그 이전 등기와 뭐예요? 동시하되 신청서가 따로따로 내니까 자, 주등기 아래 부기등기 하죠? 근데 항상 뭐예요? 신탁 등기는 동일 서면에 해요. 뭘 한다고? 동일 서면에 하니까 항상 뭐예요? 하나의 뭐라고? 하나의 순위번호예요. 하나의 순위번호. 순위번호가 하나다니까 하나. 그러니까 등기부상에 1번에서 이렇게 소유권 보존 등기 갑. 그 다음에 당연히 뭐예요? 2번 하죠? 뭐하고 뭘 같이 하는 거 이거? 이전 등기하고 무슨 등기를 같이 한다는 얘기니까 신탁 등기를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를 같이 해요. 그래서 하나의 순위번호가 항상 하나입니다. 뭐로 나오면 틀리니까 별개의 순위번호 나오면 틀려요. 그 다음에 맡아서 관련한 수탁자가 다수죠? 자, 수탁자가 뭐라면 수탁자가 뭐예요? 다수라면 항상 뭐라고? 공유가 아니라 뭐라고? 합의자 갑, 합의자 울 이렇게 합의를 씁니다. 자, 그 다음에 항상 신탁 등기에 관련된 등기는 항상 주등기로만 해요. 무슨 등기 한다고? 주등기만 해요. 주등기. 부기등기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자, 이것만 그게 항상 답이니까 그것만 답으로 찾습니다. 그래서 39번 문제도 틀린 것 하게 되면 거기 2번 대의 나오죠? 대의하면 있다야. 대의가 가능하지. 없다 하면 틀리고. 3번에 무슨 관계라고? 합의관계. 무슨 관계? 합의관계 있죠? 합의관계. 그 다음에 한 건의 신청정부, 동일한 한 건의 신청정부다라고 보면 돼요. 넘기세요. 자, 40번 문제 거기 옳은 거 그랬을 때 1번에 무슨 단어가 눈에 거슬려요? 공유가 거슬려요. 뭐가 거슬린다고? 공유가 거슬려요. 그 다음에 2번에 뭐예요? 자, 이건 예외인데 만약에 뭐예요? 대의로 만약에 등기를 할 수 있다면 굳이 꼭 동시에 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꼭 동시에 한다. 그게 틀린 말이고. 그 3번에 뭐예요? 3번에 별개의 별개의 등기모로 순위번호를 달리하면 안 돼. 에? 항상 뭐라고? 하나의 순위번호를 해요. 근데 4번은 이제 뭐예요? 4번은 항상 신탁 등기 나오면 단독 나오죠? 그래, 단독으로 신청하거나 단독으로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말싸는 거예요. 그게 단독이,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5번은 답으로 잘 안 나오겠지만 우리는 담보신탁도 있으니까 담보신탁도 가능하니까 위탁자가 자기 부동산에 채권자가 아닌 수탁자를 저당권자로 해서 설정한 저당권을 신탁재산으로 해서 채권자를 수익자로 정한 신탁은 이거 우리가 담보신탁 얘기인데 이건 자 물권 법정주의에 반하지 않습니다. 유효니까 이건 몰라도 돼요. 답을 안 나니 고민할 거 없어요. 그래서 항상 자 이렇게 신탁 나오면 뭐만 기억하자고? 단독, 대위 있다. 항상 뭐예요? 하나의 순위번호. 그 다음에 뭐라고? 합의관계. 그 다음에 뭐예요? 언제나 신탁 등기 무슨 등기라고? 주등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용익물권 이게 나오는데 뭐 용익물권은 여러분이 민법 공부하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42번에 그건 꼭 별표 두시고 별표 두시고 지상권 등기에 관한 설명 중 뭐한 것은 타당한 거에서 공유지분의 지상권 없다. 자, 존속기간 지료는 뭐예요? 임의적이다. 그 다음에 뭐예요? 지상권은 자 최장기간이 없기 때문에 불확정기간도 가능합니다. 철탑 존속기간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동일지상의 두 개의 지상권은 뭐예요? 중복되면 안됩니다. 근데 거기 5번에 타인의 농지에 전세권이 안된다 그러지 뭐는 가능해요? 지상권은 가능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43번 문제는 뭐예요? 등기관이 승역지 지역권 등기를 할 때는 직권으로 뭐예요? 유역지가 뭐라고?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이 승역지 등기부상에 무슨 등기했으면 설정 등기했으면 유역지 등기부상에 유역지가 뭐라고? 유역지가 뭐예요? 유역지가 지역권이다 라고 이렇게 지역권 등기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시험에 뭐라고 됐으면 유역지 지역권이라 써있고 요 중간에 뭐라고? 설정이란 말이 없으면 이건 등기관이 뭐한 거예요? 이거 직권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어디에 그 승역지 등기부 을구에 지역권 무슨 등기라고? 설정 등기라고 설정이란 말이 나오면 이건 뭐예요? 공동으로 신청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전세금 반환 채권 줄치세요.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한 일부 이전 등기 있죠? 일부 이전 등기는 존속기간이 뭐하기 전까지 만료 전에 할 수 없다. 다른 말로 바꾸면
전세권이 뭐예요? 전세권이 뭐 한 다음에 소멸 뭐예요? 소멸 전에 하라고 소멸 후에 하라고. 소멸 후에 한다. 소멸한 다음에 소멸 전에 할 수 없어요. 소멸한 다음에 하라니까. 그 다음에 거기 3번에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뭘 목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 그러니까 쌀을 빌리기 위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그 쌀 빌려는 사람이 뭐예요? 쌀 갚으라고 하는 게 채권이죠. 그게 뭐라고? 쌀 갚으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니까 그걸 담보로 해서 저당권 등기할 때는 우리가 뭐예요? 법상 저당권은 채권액을 써야 되니까 거기 뭐예요? 채권의 평가액은 그게 쌀값에 쓰세요. 뭐라고 그게? 그게 쌀값에 쌀값. 쌀값을 써야 된다는 게. 그 다음에 자 지역권 등기할 때 승역지 소유권자가 공작물에 설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약정이 있으면 이를 기족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5번 자 지상권 등기할 때 부동산이 전부일 때는 도면 내야 안 내요? 도면 안 냅니다. 자 무일 때 일부일 때만 내지 뭐예요? 절부일 때는 낸다 안 낸다? 안 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구분지상권은 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넘기세요. 여러분이 알아서 풀어보고. 그 다음에 그 45번 별표 두시고. 자 45번 별표 두시고 틀린 거 그랬는데 뭐 민법에서 배웠지만 유역지는 뭐예요? 전부고 승역지는 뭐라고? 일부도 된다는 얘기고. 자 거기 보자는 얘기가 그거예요. 2번에요. 의무자는 승역지의 뭐예요? 소유자이지 승역지의 지상권자를 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랬죠? 그래서 어디에 이 요역지의 뭐예요? 소유권자 아닌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는 뭐예요? 임차인도 이 승역지의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나 임차인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은 뭐예요? 지역권 설정 등기에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권리자가 될 수 있고 뭐라고? 의무자가 될 수 있다. 얘기예요. 그것만 이해해 두시면 돼요. 그것만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자 거기 그래서 45번에 그 2번이 될 수 없다 그러면 튄다니까 2번과 3번이 비교가 되죠. 그 3번에 뭐라고? 등기 권리자는 45번 문제입니다. 유역지의 소유권자가 될 수도 있고 뭐예요? 지상권자가 될 수 있고 전세권자가 될 수도 있고 뭐예요? 임차권자도 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2번의 해설이 3번이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46번 지역권 등기에 대해서 뭐 한 거? 틀린 거 그랬는데 거기 뭐예요? 자 2번에 지역권 이전 등기라는 절대 없다 그랬어요. 유역지의 소유권 이전되면 같이 낸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자 거기 동그라미 3번에 지역권의 설정 등기는 뭐예요? 설정 등기는 승역지 소유자를 의무자, 유역지 소유권자를 권리자로 해서 그게 설정 등기는 어디다 하는 거예요 이거. 자 당연히 승역지 등기부에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거기 4번에 자 거기 지역권의 설정 등기 시 그 유역지 지역권 등기라고 써있죠? 그 유역지 지역권 등기는 등기관이 뭐 한다 그랬어요 이거? 직권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아까 45번에서 2번에서 봤지만 5번도 뭐예요? 승역지의 지상권자도 뭐 할 수 있다고? 의무자가 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47번을 별표합니다. 전세권에 대해서 별표해 주시고 뭐 한 것은 틀린 거 그랬어요. 틀린 거. 그래서 거기 자 전세권에서 틀린 거 그래서 농지 전세권 될 수 없다 그랬죠? 그 다음에 2번에 전세권의 설정 등기를 할 경우에 반드시 뭘 기재하고 전세과 목적범위 꼭 써야 되고 그 다음에 토지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끝났으면 소멸됐죠? 그래요. 그 토지 전세 소멸된 권리를 저당권 등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3번이 답이고 대주권에 뭐예요? 대주권의 전세권 등기 안 됩니다. 왜? 전세권은 건물에 대해서 하는 거지 대주권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자 거기 5번에 뭐예요? 5번에 전세권의 설정 후에 제3자 명의의 근저당 설정 등기가 경제된 다음 전세금을 뭐 했다면 증액하는 변경 등기할 때 그 근저당 이해관계는 뭐예요? 승낙서가 없으면 부기 등기할 수 없고 뭘 하라고? 주등기를 하라 그랬죠? 그래요.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48번 뭐에 관한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뭐예요? 옳은 거 그랬는데 옳은 거 뭐예요? 자 전세권의 전등기는 당연히 부기 등기고 2번이에요. 2번 뭐예요? 전세금은 반드시 필요사항이니까 반드시 뭐예요? 기록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존속기간은 임의적이에요. 반드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4번 5번은 공유지분 전세권 없다. 반대로 바뀌었죠? 반대로 바뀌었고 공유지분 전세권 없다. 부동산 일부 전세권
있다. 넘깁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50번 문제는 전세권 말소 등기에 대해서 뭐하지? 타당하지 않는 거 그랬는데 타당하지 않은데, 자 1번은 절대 뭐라고? 등기 권리자가 의무자의 승낙서 첨부해서 단독으로 말소하는 건 가등기뿐이 없어요. 자 1번만 확인합니다. 절대 뭐라고? 자 이 전세권은 승낙서 첨부해서 말소하는 거 없어요. 그럼 뭐예요? 조폭들이 뭐예요? 칼 들고 날치니까 안 됩니다. 승낙서 첨부해서 말소할 수 있는 건 가등기뿐이 없습니다. 그것만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51번 별표합니다. 별표 두시고, 뭐한 거? 전세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뭐한 것은 틀린 거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 자,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하는 전세 등기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부동산이 뭐예요?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하듯이, 부동산 전세 목적물이 5개라면 뭐예요? 공동 전세 목록을 작성합니다. 그럼 부동산이 5개 이상이라면 이 전세금이라고 하는 뭐예요?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뭐가 있어요? 채권이라는 게 생깁니다. 뭘 돌려달라고? 전세금 돌려달라는 채권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 전세권이 권리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뭐에 관해서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뭐예요? 뭘 목적으로? 전세금 돌려달라는 뭐예요? 그 권리 채권을 목적으로 뭐를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전세권 등기 할 수 있다. 왜? 저당권도 주된 권리가 채권이듯이 전세권도 뭐예요? 전세금의 종된 권리니까 그렇다는 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공유부동산에 관한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공유자 전원 의무자고, 그 다음에 3번에 등기원인의 위약금이 뭐라고? 약정 있을 때 뭐예요? 등기관은 전세권 등기할 때 기록한다 아니죠. 그래서 항상 임의적 사항은 뭐예요? 뭐가 있을 때 약정이, 원인의 약정이 있으면 기록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4번에 뭐예요? 전세권이 소멸하기 전에 전세금의 반환 채권 일부 양도 나오죠? 자, 소멸하기 전에 해야 돼요? 소멸한 다음에 해야 돼요? 소멸한 다음에 해야 됩니다. 4번이 틀렸고, 기억합니다. 그래서 거기 일부 전 등기할 때는 당연히 뭐예요? 돈을 이전하니까 양도액을 쓰라는 얘기고. 자, 52번은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뭐예요? 옳은 게 몇 개라고? 몇 개인가? 모두 몇 개인가 써있죠? 자, 공유지분은 등기 대상이 되나? 합의주분은 절대 등기 자체가 안 되니까 할 수가 없다는 게, 그죠? 그래서 기억은 빼야 되고, 자, 상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역권 이전 등기는 당연히 뭘 하는 것이고, 부기 등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맞고, 그 다음에 지상권의 일부에 대해서 가능하고 맞고, 그 다음에 지역권은 뭐예요? 승역지가 전부가 아니라 일부도 가능하죠? 그래서 거기, 자, 그래서 기업원 합의 지분은 등기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그건 맞는 얘기니까. 지금 니을만 틀렸네. 지역권은 전부가 아니라 일부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전세권이 소멸되었으나 그 등기를 뭐하지 않고는 말소하지 않고는 뭐예요? 자, 후등기 저지력이 있으니까 새로운 등기 없다 그랬으니까 몇 개? 자, 니을만 빼고 4개가 답입니다. 자, 넘기세요. 자, 임차권에 대해서는 뭐예요? 여러분, 자, 거기 53번 문제는 임차권 문제가 아니라 각종적이니까 지상권은 뭐라고? 목적 범위만 보고, 뭐만 보고? 목적 범위. 그 다음에 전세권도 전세금. 3번에 뭐예요? 채권할까 채무자. 4번이 틀렸죠? 임차보증금은 임의적이에요. 임의적. 임차권은 뭐라고? 차임입니다. 뭐라고? 차임. 네, 차임. 자, 54번에 여기 구분 임차권이라 써있죠? 자, 칠판 보세요. 자, 구분 임차권 나오는데 잘 보세요. 구분 임차권 나왔어요. 아까 그랬죠? 우리가 구분자 들어간 거 우리는 딱 2개만 있다 그랬어요. 뭐하고? 구분 건물하고 구분지상 구분이 없어요. 이거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구분 임차권은 없다 아니죠. 그래서 54번은 그 2번에 있죠? 구분 임차권은 있다 없다? 없다. 구분 임차권은 없다만 보시면 돼요. 자, 넘기세요. 자, 저당권의 55번 문제는 별표합니다. 55번 문제는 뭐예요? 별표해 두시고,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뭐한 것은 틀린 거. 그래서 전세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고, 부기등기로. 공유지분 저당권 등기 되죠? 그 다음에 저당권 이전 등기할 때 당연히 뭐예요? 저당권은 채권과 이전한다 쓰고, 그 다음에 4번은 뭐예요?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등기는 부기등기로 해요. 그 주등기 부기등기 외우라고 그런 거예요. 외우라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나오면 틀리지 말라는 게.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건 부기등기.
자,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저당권이 주등기입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을 한 토지 후에 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했죠? 자, 그 건물도 뭐예요? 다 경매 대상은 돼요. 다만 뭐예요? 모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뭐예요?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없다 그랬죠? 그 다음에 56번에 뭐라고 틀린 거, 저당권 틀린 거 못 오그라 50 별표합니다. 틀린 거를 못 오그라 해서 틀린 거 별표해 두시고. 그래서 거기 기억은 뭐예요? 저당권은 종된 권리니까 채권과 함께 이전하죠? 근데 우리가 저당권 할 때 기본적으로 기억할 사항은 이걸 기억합니다. 최단기로 50 다음에 채무를 뭐라고? 채무를 뭐예요? 저당하라 그래서 일단 채권 채액은 단일하게 기록해야지 구분해서 뭐예요? 채권자가 여러 명이 돼서 그냥 1억 2천만 원이라고 단일하게 써야 되지. 채권자가 3명이 있다 그래서 4천만 원씩 뭐예요? 구분해서 나눠 쓰지 말라. 뭐 하지 말라고? 구분해서 기재하지 말고. 그 다음에 부동산이 몇 개 이상일 때, 5 이상일 때 뭘 작성하라고?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합니다. 반드시 무슨 표시를 하라고? 채무자 표시. 그래서 의무자가 채무자가 뭐예요? 같던 틀리던 무조건 쓰라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여기 자 니은번에 자 두 번째 줄 채권 채권을 절대 뭐 하지 말라는 얘기니까 구분해 쓰지 말라는 얘기요. 그 다음에 거기 자 디귿번은 몰라도 되는데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채무자와 채무자 및 채권자와 채무자 및 3자 사이 합의가 있었고 3자에게 채권에 실적으로 귀속된다는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3자 명의로 저당권이 뭐예요? 유효하고. 그 다음에 그 니을번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 목적으로 저당권 등기하죠? 신청서에 각 부동산 권리 표시하고. 예, 그거 맞는다는 게. 근데 거기 미음분은 뭐예요? 2개가 아니죠? 몇 개라 그랬어 이거? 5개라 그랬죠? 5개. 5개라 그랬어. 그래서 니은하고 뭐라고? 미음 얘기입니다. 니은하고 미음. 몇 번이? 4번이 틀린 것이다. 여기세요. 자, 그 다음에 몇 번? 58번 문제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뭐한 것은 옳은 거 그랬어요. 근저당권 옳은 거라서 1번에 뭐라고? 채권, 채고액은 두 번째 줄에 구분해서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어. 그 다음에 거기 자 2번에 뭐예요? 2번에 근저당권 있죠? 근저당권은 뭐예요? 불특정 다수채권입니다. 불특정 다수채권이니까 근저당권 지분이라는 거 없어요. 그 다음에 그 3번에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동가프라고 하는 채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피담보 채권의 양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를 원유로 할 수는 없어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게 맞고 그러니까 계약양도입니다. 그 다음에 자 4번 근저당권인 설정 후에 소유권이 3년째 이전됐죠? 종전 근저당 설정자는 근저당권자와 공동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 소유권자가 근저당 설정자가 말소할 수도 있고 현 소유권자가 말소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뭐예요? 5번은 자 5번은 몰라도 되는데 이런 얘기예요. 그냥 이해만 합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뭐예요? 1번 누가 갑이라고 하는 사람 있죠? 2번 소유권 이전 뭐예요? 청구권에 무슨 등기? 가등기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예요? 1번에서 이렇게 저당권이 설정이 됐어요. 의뢰요. 그러면 이 지금 뭐예요? 이 의리란 사람이 뭐가 이 사람이 뭐예요?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됐어요.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이게 바로 혼동이에요. 혼동이니까 이 가등기와 본등기하게 되면 소유권 취득하면 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했잖아. 혼동이면 뭐예요? 이거를 이 등기를 다 직권 말소하겠어요? 단독으로 말소하겠어요? 혼동은 직권이에요? 단독이에요? 단독이라니까. 그게 그 얘기야. 그래서 그 얘기니까. 자, 뭐라고 됐어요? 동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은 가등기한 권리자와 근저당과 동일했죠? 가등기한 소유권이는 본등기가 경영됨으로써 소유권과 근저당권이 동일하게 해석됐죠? 그러니까 동일하게 해석됐으면 당연히 뭐하라고 이건? 혼동이니까 단독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59번은 뭐예요? 틀린 거 그랬는데 자, 이것도 여러분 다른 거 볼 건 없고 동그라미 몇 번에? 동그라미 4번에는 자, 가맹나무 인감료 내지 않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2번에는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니까 뭐예요? 확정되기 전이니까 채권이 안 생겼죠? 채권이란 말을 안 씁니다. 원인을 뭐라고? 계약인수라고 써요.
그 다음에 5번이 답인데 왜? 자, 절대 그 별도의 변경 능기 해야지만 효력이 미치지는 않아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그냥 변경 능기 안 해도 효력이 미치는 걸로 본다는 거죠.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거기 기타 60번 문제는 자, 권리지권에 관한 얘기인데 권리지권은 다른 게 아니라 권리지권은 우리가 딱 하나예요. 하나라는 게 뭐냐면 자, 이런 식으로 등기부상에 1번 뭐가 돼 있고 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어요. 이 저당권자가 갑이라는 소유권자한테 돈 갚으라고 하는 뭐가 있어요? 채권이 있어요. 이 채권을 뭐예요? 채권을 자, 담보로 제공한다. 흡사 동산질권처럼 담보로 제공하면 이 아래 1-1번에서 1번 뭐예요? 저당권에 붙여져 있는 뭐라고? 질권이다. 그 얘기 지금 이게 바로 뭐예요? 저당권이라는 권리질권이다. 이게 그 유일하게 권리질권은 딱 하나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라고? 저당권부 질권이고 언제나 뭐로 한다는 얘기니까 부기등기한다. 부기등기한다. 그것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부기등기한다. 그래서 여기 60번에 5번은 저당권 등기 부기등기한다 그랬죠? 그게 중요하고 4번은 왜 답이냐면 권리자가 이 병이 권리자고 소유권자가 의무자가 아니라 누가 저당권자가 의무자예요. 그 다음에 다음 중 뭐예요? 61번에 옳은 거 그랬는데 반복되니까 풀어보세요. 넘기세요. 자,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 나오는데 자, 구분건물 좀 어렵지만 자, 일단 뭐예요? 63번하고 64번 있죠? 그 두 가지는 별표하고 봅니다. 두 가지 보겠습니다. 뭐한 것은 틀린 거 그래서 거기 1번 상가 건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있죠? 자, 구분점포마다 각각의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자, 2번에 뭐예요? 하야한다 그러면 튄다는 게요. 뭐라고? 2번도 객관적 요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면 항상 뭐라고? 할 수 있다지 뭐로 나면 틀리니까 하야한다 그러면 틀리니까 자, 63번 문제를 보자는 취지는 뭐라고? 1번과 2번 두 개를 꼭 확인해 두시고 이해해 둡니다. 몇 번이 답이라고? 2번 답이고 그 다음에 거기 64번 별표 두시고 틀린 거 그랬는데 거기 대주권 등기에 관련된 다음 설명 중 뭐한 것은 틀린 거 그래서 자, 이 1번과 2번을 비교하면 자, 2번을 먼저 보면 대지권 동그라미 치고 대지권 건물만 전세권이 있다죠? 그래서 이 전세권은 건물에 대해서 가능하다는 얘기지 절대 뭐라고 대지권에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얘기예요. 꼭 보시고 그 다음에 자, 거기 동그라미 4번에 줄 치세요. 건물 등기 기록에 대지권 등기한 경우 등기관은 그 권리 목적인 토지 등기 기록 중 어디에다가 표제부에 대지권 뜻 등기라고 써 있는데 절대 무슨 등기는 대지권 뜻 등기는 표제부에 하는 게 아니라 어디다 한다 그랬어요? 갑굴구 상내에 한다 그랬죠? 어디다 한다고? 상내에 한다 그랬으니까 이 두 가지는 꼭 필히 암기합니다. 필히 꼭 암기해 두시고 이해해 두지 않죠? 자, 넘기세요. 다른 거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여기 67번 문제 보세요. 67번 문제 보시는데 67번 문제 거기 자, 대지권이 소유권인 경우 대지권 등기한 경우에 실행이 가능하다 써 있죠? 무조건 실행이 가능하다 하게 되면 그 용의무권이야. 어디에 3번에 뭐라 돼 있어요? 지역권 써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대지권 등기 후에 가능한 등기하게 되면 건물의 전세권 등기 가능하듯이 토지에 뭐가 하나다는 얘기니까 지상권, 지역권 뭐예요? 전세권, 임차권 등기 가능하니까 그렇게 보자. 그렇게 해두시고 그것만이라도 꼭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자, 거기 69번 문제 대지권 등기에 관한 설명 중 뭐한 것은 틀린 거 그래서 거기 1번에 토지 소유권이 대지권이죠? 대지권 하게 되면 맨 끝에 뭘 못한다 그랬어요, 이거. 이전 등기 못하고. 그 다음에 2번에 대지권 동그라미. 중간에 뭐예요? 건물만 동그라미. 소유권 이전 등기 못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3번은 신경 쓰지 말고, 4번에 뭐라고? 자, 대지권 뜻 등기 이후에, 대지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등기 못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뭐예요? 5번은 뭐예요? 전세권은 가능한데 못한다 그러면 튄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꼭 이해합니다. 두 가지. 그러니까 앞에 뭐가 나오고 대지권 얘기 나오고 이렇게 대지권 얘기 나오고 대지권 얘기 나오면 건물만 하게 되면 뭐 안 되고 이전 등기 안 되고 뭐 안 되고
저당권 된 게 안 되는데 뭐는 가능하고 전세권 가능하고 대지권 토지 소유권이 대지권 나오면 뭐예요? 토지 등기부에는 이전 등기하고 저당권은 안 되는데 뭐는 가능하다고 용익 물권은 가능하다. 자 그거라도 꼭 기억합니다. 그거라도 자 넘기세요. 가등기입니다. 가등기 자 잘 보세요. 일단 71번 얘기인데 옳지 않은 거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는 외우자. 자 뭘 외우냐면 가총체와 이렇게 뭐예요? 가총체와 이렇게 가총체와 건식이는 무엇이라 한다고? 소버릇이라 한다. 그죠? 그래서 가등기는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거 청권 때문에 하고 청권은 뭐라고? 채권적 청권이다. 이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소유권 있고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오는 뭐예요? 가등기가 되는 건 소유권, 지상권 뭐예요?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있죠? 아 저당권. 자 임차권입니다. 임차권. 그죠? 그러면 보전 있고 이전 있고 설정 있고 변결 있고 소멸 있고 처분 제한 있죠? 그러면 이 보존 등기하고 뭐라고 처분 제한 등기는 총권이 안 생겨요. 이 두 사람이 만나갖고 뭐예요? 소유권 이전 계약을 맺던 지상권 설정 계약을 맺던 지역권 전세권 이전 변경 뭐예요? 자 그 다음에 저당권의 이전 설정 변경 소멸 자 계약을 맺던 항상 뭐가 발생해야 돼요? 총권이 발생해야죠? 그래야지만이 뭐 할 수 있어요? 가등기 할 수 있으니까 이 등기 목적 6개 중에서 맨 위에 뭐라고 보존하고 뭐라고 처분 제한은 뭐예요? 위 아래 위 아래 이 두 개는 뭐가 안 된다고? 가등기 안 된다 아니게 가등기 그러니까 이 뭐는 이 보존 등기는 뭐가 안 된다는 게니까 가등기 안 되니까 뭐예요? 나머지는 다 뭐라고 이렇게 가등기는 청구권 때문에 하는데 청구권은 뭐예요? 채권적이고 그 청구권은 세 가지가 있는데 권리에 뭐라고? 설정 뭐예요? 이전 변경에 대해서 뭐예요? 소멸에 대한 청구권이고 위아래 안 되고 그 다음에 시기부 뭐예요? 시기부 뭐라고? 정지 조건부 청구권이 가능하고 기타 뭐라고? 장래 뭐예요? 장래 확정될 뭐예요? 청구권이 가능하다. 그래서 매매이하 완결권 뭐래도 꼭 외우자는 게 과총체와 건식에는 소버릇이란다. 그래도 외우자는 죠. 그래서 72번에 옳지 않은 것은 거기 2번에 뭐예요? 해제 조건부 청구권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있죠? 자 2번이 답이고 4번에 그 가처분 명령 나오면 맨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단독이라고 나와야 됩니다. 뭐라고? 단독입니다. 그 다음에 72번 꼭 별표 두시고 뭐에 관한 가등기에 관한 설명 중 뭐한 것은 틀린 거. 그래서 1번에 정지조건부 청구권의 가등기 그 다음에 2번에 뭐예요? 절대 자 가처분 등기 앞에 본등기 나오면 된다 안 된다? 허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가등기 신청할 때 뭐예요? 권리 제공하라 그러고 그 다음에 여기 4번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등기법 문제는 사람 주소지 관할 부분은 절대 없어요. 항상 뭐라고?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뭐라고? 부동산 소재지예요. 절대 자 사람 의무자 주소지 안 나오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5번 가등기에 관한 등기사항 이해관계도 명인의 뭘 받아서 승낙서 받아서 뭐예요? 가등기 말소할 수 있다 그랬죠?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74번 문제는 등기사항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는 등기는 우리 법상 가등기 말소등기뿐이 없습니다. 무뿐이 없다고? 가등기 말소등기뿐이 없다는 게. 그 다음에 75번 문제는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뭐한 것은 틀린 거. 그래서 1번의 내용이 뭐예요? 길지만 의미는 뭐냐면 자 두 번째 줄에 가등기상 권리를 이전할 수 있으며 그 이전 등기는 당연히 뭘 한다는 게니까 부기 등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자 가등기는 2번 가등기는 가등기만으로서 실체법상 효력이 없고 순위보전 효력만 있지만 담보가등기는 저당권 같이 경매도 신청할 수 있고 우선 변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가등기권자는 소유권자가 아니니까 자기 지분만의 본등기는 가능해도 절대 뭐예요? 공유물 보존회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에 의한 본등기 할 수 없다.
그래서 있다 그러면 뭐예요? 그 틀립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절대 뭐예요? 순위만 소흡하지 물권 변동에 소흡하지 않고. 그 다음에 5번 있죠? 5번 자 그걸 한번 이해해 두시는데 뭘 이해하냐면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등기관이 뭐예요? 직권으로 뭐하는 건 직권으로 말소하는 것은 뭐예요? 절대 무효일 때 무효일 때는 뭐예요? 직권 말소합니다. 그러면 직권 말소가 29조 2호 절대 무효익인데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이 가등기한 본등기 할 때 이 중간 처분 등기는 뭐예요? 중간 처분 등기는 선 말소 후 통지입니다. 뭐라고? 먼저 지체 없이 말소하고 나중에 말소했다고 통지합니다. 근데 나머지 자 그 이외에 있죠? 그 이외에 권리 있죠? 그 이외 권리가 뭔데? 자 농지의 전세권 등기 했다든가 공유 지번에 뭐예요? 지상권 등기 했다든가 그 이외 권리 있죠? 선 뭐예요? 선 통지 후 뭐라고? 후 말소 얘기입니다. 반대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라도 제대로 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5번에 등기관이 가등기와 본등기하면 가등기 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에서 보존되는 권리를 침해한 등기는 뭐예요? 직권 말소할 때는 지체 없이 뭐예요? 그 사실을 권리자한테 뭐 한다 그랬어요? 이거 통지한다 그랬죠? 그래서 항상 이 중간 처분 등기를 뭐하고 말소를 하고 난 다음에 뭐 한다는 얘기니까 통지한다. 그 다음에 자 거기 76번 직권 말소되지 아니한 거 그랬죠? 그 말소되지 아니한 권리는 뭐예요? 말소되지 아니한 권리는 일단 지금 등기부상에 1번 그래서 아저씨 갑이 2번 소유권 이전 뭐예요? 청구권에 무슨 등기를 가등기를 족한테 해주고 너 시험에 합격해서 자격증 빌려주면 집 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누가 지금 뭐예요? 지금 A라고 하는 뭐예요? 이 을한테 돈 빌려준 사람이 돈 갚으라고 소송하면서 이 가등기 권리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2-1번 뭐가 들어왔어요? 가압류 들어갔죠? 우리가 등기부사에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 이게 부기등기니까 요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니까 해당 뭐예요? 가등기상 권리를 뭐로 하는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뭐예요?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 얘기예요. 가압류 가처분. 그래서 거기 몇 번에 5번에 뭐가 나와요? 자 4번에 가등기 후에 격려된 당해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 등기를 뭐하면 뭐하지 말라는 얘기니까 말소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자 거기 그 78번의 가등기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래서 답만 확인하면 2번의 절도 뭐예요? 전부 말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자 보세요. 가등기한 뭐예요? 본등기 하죠? 가등기한 본등기하면 무조건 다 말소하는 게 아니라 이건 말소 대상이 아니라 그랬죠? 그 다음에 자 말소 대상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뭐예요? 이렇게 갑구의 소유권은 자 가등기가 됐다 하더라도 이렇게 뭐예요? 제3자한테 뭐 할 수 있어요? 처분할 수 있죠? 그럼 뭐 하면 본등기하면 이 소유권이 두 개 있으면 안 되니까 이건 등기관이 뭐 한다는 얘기고 직권 말소예요. 근데 만약에 을구에 이렇게 뭐예요? 을구에 1번에서 뭐 하고 나서 이렇게 자 전세권이 설정이 돼 있죠? 전세권 설정 청구권에 뭐예요? 전세권 설정 청구권에 가등기가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가등기 이후에 여기 2번에서 만약에 저당권 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전세권 설정 등기랑 본등기 할 때는 이 전세권하고 저당권은 양립이 되죠. 얘가 1순위고 얘가 2순위니까 이거 뭐 하지 말라는 얘기니까 말소하지 말라. 요새 추세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양립이 가능하다면 말소하지. 근데 만약에 이게 전세권이고 여기가 지상권이야. 그러면 전세권하고 지상권 같이 쓰면 안 되죠. 그건 말소하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죠. 그거 이해합니다. 그래서 거기 자 몇 번에 그 78번 문제 그 2번 전부 그만 보시고 자 80번을 별표합니다. 80번을 별표해 주시고 가등기의 설명으로 옳은 것만 뭐예요? 묶은 거. 그래서 거기 1번의 가등기 이전 등기는 뭐예요? 언제나 무슨 등기로? 주등기로 합니다. 자 기억은 답이 아니니까 1번하고 2번 자 1번하고 4번은 지우시고 그 다음에 거기 보존 등기는 가등기가 허용되지 않으니까 니은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거기 가등기한 본등기 문제 가처분 이거 안 되죠? 디귿 뺍니다. 그래서 뭐예요? 자 2번 디귿 빼고 그 다음에 뭐예요? 니을 자 가등기 가처분 명령하면 뭐라고? 촉탁이 아니라 단독이니까 뭐예요? 그것도 빼고 그
그럼 당연히 뭐예요? 뭐가 답이니까 그 3번이 답이겠죠? 왜? 미음 가등기와 이전등기 본등기 할 경우에 가등기에 경료된 당해 가등기 뭐 하지 말라 그랬고 말소등기 하지 말라 그랬고 그 다음에 일부의 자기 지분 본등기 가능하죠? 넘깁니다. 자, 여러분 가처 본등기 나오는데 81번 문제 보니까 답답하죠? 이런 문제를 만약에 이런 문제 내는 놈은 누구였어요? 이런 문제 내는 놈은 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뭐예요? 자, 달빛도 숨을 죽이고 그 하얀 소금을 뿌린 사람 그 본평 가면 메밀꽃 그 피는 데 있죠? 거기 가면 그 물레방강에서 지 마누라한테 뭐예요? 물레방에 끌려가고 조 맞은 놈이 거기서 맞고 실신해갖고 뭐예요? 119 구조대한테 구조받고 난 놈이지. 그 여기서 말하는 의도는 그거예요. 여러분이 꼭 암기할 사항은 그겁니다. 뭐라고? 처분 금지 뭐예요? 가처분 등기 이후에 뭐예요? 이후에 자 권리말소 있죠? 이 권리말소는 뭐로 한다고 이거? 단독 실종이다. 이게 취지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와서 뭐가 나오면 가처분 등기 이후에 권리말소 하게 되면 가처분 등기 이후에 말소 등기하면 이게 항상 뭐라고 이거? 단독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내도 여러분 또 나도 아무리 가르쳐줘도 애들 뭐 할 텐데 틀릴 텐데 거기 81번 문제가 갑의 가처분 등기가 언제 돼 있다는 얘기니까 2014년 2월 1일 등기돼 있죠? 그래서 거기 2014년 2월 1일이니까 단독으로 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거 그랬을 때 기본 취지가 그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1번처럼 가압류가 2014년 1월 7일에 됐죠? 그 뭐예요? 강제경매는 가압류를 근거로 한 거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가압류를 먼저 봐야 되니까 2월 1일보다 1월 7일이 빠르니까 1월 7일, 1월 8일 2번에 가등기 담보권도 마찬가지고 3번에 대항할 수 있는 건 따질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뭐라고 4번과 5번을 비교할 때 1월 9일이면 뭐예요? 1월 9일이면 2월 1일보다 먼저죠? 근데 매매계약이니까 계약 날짜는 아무 소용없어요. 등기를 언제 했으니까 8월 1일 했으니까 이게 말소 대상이야. 근데 5번은 뭐예요? 근저당권의 임의경매니까 2월 1일보다 빠르죠? 그거 따질 거 없고 그러니까 이 4번이 답이라 그러는데 이걸 따져 보는 건데 자 여러분이 이렇게 나오면 이거 틀리라고 내 문제예요. 이거 고민할 거 없어요. 그래서 항상 기본 틀은 뭐냐면 뭐 이외에는 가처분 등기 이외에 뭐예요? 권리말소는 항상 뭐라고 이거 단독이다. 이 기본 틀만 좀 이해를 합니다. 틀만.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뭐라고 이의신청 얘기인데 자 뭐 기약 늦은 거 이의신청 보자니 자 근데 이게 이의신청이 지금 자 3년 동안 계속 나왔어요. 계속 나와갖고 뭐예요? 또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많지는 않은데 이렇게 이해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등기관에 뭐라고? 등기관에 부당한 뭐예요? 부당한 뭐에 대해서 결정과 처분에 대해서 뭐예요? 억울한 사람이 뭐 하는 거 이거 이의신청합니다. 뭐 도대체 등기관의 부당한 결정은 뭐예요? 자 뭐가 있고 소극적 부당이 있고 뭐가 있어요? 적극적 부당이 있어요. 이 소극적 부당이라는 것은 등기를 뭐예요? 등기를 받으라 그랬는데 뭐 했어요? 각하를 했어요. 뭐 했다고? 각하한 게 억울하다 했죠. 그러면 우리 각하 사유는 몇 개가 있어요? 29조에 11개 있죠? 여하튼 간에 시험 문제 나와서 뭐예요? 무슨 말이 앞에 나오든 뭐 하면 각하면 다 억울하니까 뭐 하는 거 이거? 이인청하는 거예요. 이인청. 그럼 예컨대 만약에 지문에 농지에 뭐예요? 농지에 전세권 뭐예요? 전세권 설정 등기를 신청했어요. 근데 등기관이 각하를 했어요. 그 이인청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학원 나오기 전에 생각해보세요. 내가 학원 나오기 전에 내가 농지의 전세권 등기 된다는지 그거 알았어요? 모를 때. 안 된다는 게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그럼 내가 전세권 등기 하러 등기소 갔더니 등기관이 각하했으면 나 열 받아 안 받아 이거? 열 받지. 무조건 각하하면 뭐 하는 거예요? 나 법원 가서 판단하겠다는 게 무조건 뭐 하라는 게니까. 등기 뭐예요? 왜 안 받느냐 그 얘기 지금. 그러니까 항상 뒤에 무슨 얘기가 나오면 각하란 말이 나오면 뭐예요? 관할권 위반을 각하했어요. 이인청해야 안 해요? 하는 거야. 왜? 내가 여러분이 학원 나왔으나 알지. 내가 관할 등기소가 어딘지 어떻게 알아?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그 얘기지. 그러니까 이 생각하면 등기법은 생각하면 틀리는 거야 무조건. 내가 장담하건데 생각하면 틀려. 그냥 딱 보고 찍어야지. 그래서 뭐가 나오면 각하 나오면 다 인정하는 거야 무조건. 근데 뭐예요? 근데 등기가 뭐가 됐으면 등기가 적극적 부당이라는 건 받지 말아야 할 등기를 받은 거야. 뭐 했다고? 등기를 싫어한 거. 이건 나눠보는 거예요. 근데 진짜 뭐예요? 진짜 등기부를 만들어 놨어.
만들었으면 29조 메토는 1호하고 뭐예요? 2호는 뭐예요? 2호는 이건 절대 무효야. 등기 받으면 안 되죠? 무조건 절대 무효야. 이건 절대 무효니까 등기관이 뭐예요? 등기관이 직권말 써야 돼요. 조용히 하라. 바쁘다. 직권말 써야 되는데 만약에 뭐예요? 말소하지 않는다면 뭐예요? 않는다면 왜 말소하지 않냐고 뭐가 가능한 거 이거. 이인청이 가능한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메토부터 3호부터 메토까지는 11호까지는 뭐예요? 11호까지는 나중에 뭐가 부합되면 실체관계가 뭐하다면 이 부합이 된다면 뭐예요? 그 등기를 뭐로 보니까 유효한 등기로 보니까 이건 뭐예요? 판례예요. 이거 소송 문제다는 게 소송 문제. 이인청하지 말라니. 그럼 여러분 이제 문제 나오면 이제 우리까지 기존에 나왔던 문제가 뭐뭐뭐를 뭐하지 아니하고 이거 첨부하지 아니하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동의 없이 이런 단어가 나오면 첨부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뭐가 부합되면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유효하니까 이건 소송하라 소송. 이인청하지 말라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그럼 이게 뭐냐면 예컨대 만약에 자 우리가 구분 건물에 자 이렇게 뭐예요? 복도하고 계단 있죠? 이 복도와 계단이 자 구조상 공용물은 등기 대상이 아니죠? 하도 여름에 더우니까 갑이라는 어떤 마시간 놈이 자 이 복도 계단을 등기해달라고 뭐예요? 보존 등기했어. 그럼 더 마시간 등기관이 등기 받아줬어. 그죠? 그러면 등기관아 너 인간이니까 실수할 수 있는데 왜 말싸지 않냐고 이인청이 가능하다 그 얘기 지금. 그죠? 그러면 이거는 각하당했으면 각하당한 당사자만이 하는 거예요. 의무자 권리자만이. 근데 등기가 실행됐으면 이해관계 생겨. 왜냐면 잘 보세요. 갑이란 놈이 이 복도 계단이 자기 거라고 뭐예요? 이 마시간 놈이 여기다 철조망 쳐놓고 오물 뿌려봐. 그죠? 그럼 여기 사는 사람들은 통행을 못하죠. 열받죠? 그래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이해관계이다. 그러니까 아니 등기가 실행됐으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해 관계인에 해당한다. 이해 관계인이 뭐 할 수 있다는 게 인정할 수 있다. 그 얘기 지금. 그러면 그러면 도대체 작년 시험의 답이 뭐였냐면 등기관의 부당한 결정 처분이 있으면 이인청하는데 이인청을 뭐예요? 이인청할 수 있는 사유로 삼는 시기가 언제냐 하게 되면 등기관의 결정 처분시를 기준해서 그게 부당하니까 뭐예요? 인청하는 것이 절대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신사실과 신증거를 가지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이제 그 얘기 지금. 그거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갑과 을이 뭐예요? 이렇게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저당권 계약을 맺었는데 각하당했다 아니게요. 그러면 이 신청서는 자 물론 이 신청은 네 글자니까 뭐예요? 지방법원입니다. 왜? 네 글자 네 글자. 그 다음에 이 신청서는 5글자죠? 홀수니까 뭐라 해야 돼요? 관할 등기소에 내야 돼.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하면 틀리죠. 왜 이건 5글자고 이건 4글자니까. 짝수는 짝수, 홀수는 홀수로 맞춥니다. 그러니까 어떤 또 야간 놈들 뭐라 했냐면 여기다가 뭐예요? 여기다 관할 지방법원이라 써놔. 근데 그럼 요거 4글자. 요것도 6글자니까 짝수야. 항상 짝수는 짝수고 홀수는 홀수로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맞춥니다. 요런 또 마시간 놈도 가끔가다 있어. 자 그러면 각하당했으면 억울하니까 각하당한 당사가 이인청한다. 절대 기간에 제한이 없어요. 이인청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걸 60일까지 하라고 생각해봐. 그럼 뭐예요? 당연히 60일까지 이걸 말소하지 않으면 뭐예요? 어떻게 할 건데? 말도 안 되지. 기간에 제한이 없어요. 말소할 때까지 계속합니다. 그 다음에 집행경계 효력이 없어요. 뭐가 없다고?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갑이란 사람이 똥줄 타. 왜? 저당권 등기했더니 각하당인데 돈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이 갑이 병하고 뭐예요? 병하고 또 저당권 등기를 하게 되면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는 건 등기사무가 정지되는 게 아니야. 등기를 받아줘야 돼요. 그 문제는 뭐냐면 등기를 받아주다 보니까 을하고 병에 뭐예요? 무슨 문제가 생겨요? 이거 순위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자 신청서를 받은 관할등기소가 이유가 있다 하게 되면 뭐예요? 있다 하게 되면 등기를 받아주면 돼요. 그걸 우리가 상당한 뭐를 얘기해요? 상당한 처분을 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유 없다라고 하게 되면 자 3일 이내에 송부를 해요. 마지막은 어디 가서 하라고? 법원 가서 판단하라고. 그죠? 근데 법원은 뭐예요? 법원은 판사님이 바쁘세요. 골프도 쳐야 되고 바쁘시니까 이게 뭐 시간이 가능하죠?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지금. 그럼 시간이 지나가면 뭐예요? 지나가면 자 이 을의 순위 문제가 생기니까 이 법원은 결정 전에
뭐 하기 전에 결정 후가 아니라 뭐예요? 전에 자 이렇게 등기가 된 거에 대해서는 뭐예요? 이의 뭐예요? 부기를 뭐예요? 부기를 명하고 그 다음에 이 을이란 사람의 각하당한 을이란 사람한테는 자 가등기를 명해줍니다. 이렇게 저당권 설정 뭐예요? 청구권의 무슨 등기를 가등기를 해줘요. 그래야지만이 집행정지 효력 없어 2등기 받아주면 2등기 받으면 뭐예요? 받으면 나중에 뭐예요? 법원에서 결정을 내릴 때 야 등기관아 니네가 이유가 뭐예요? 없다고 우리한테 보내왔는데 우리가 판단할 때는 이유가 있으니까 이 저당권 등기 받아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을은 뭐예요? 병보다는 뭘 유지가 되는 거 이거 순위가 유지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 가등기와 본등기에 따르더라도 저당권은 양립이 가능하니까 뭐 하지 말라는 게니까 직권 발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일단 이해해 두시고 한번 참고로 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문제 이인청은 자 1번 문제는 자 등기관의 뭐예요? 인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에 대해서 1번은 뭐예요? 1번은 새로운 사실과 새로운 증거를 하면 안 되고 2번은 뭐예요? 각하 결정할 때는 뭐예요? 이해관계는 없으니까 3자는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거기 기간에 제한이 없고 이익 있는 한 언제나 할 수 있고 자 거기 4번에 그 얘기죠? 4번에 무슨 단어가 나오면 뭘 첨부하지 아니었구나 동의가 없다면 뭐예요? 이인청하면 안 된다. 왜? 당연히 뭐예요? 소송에서 뭐예요? 자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뭐하니까? 유효하니까. 그 다음에 거기 자 5번은 뭐예요? 법원은 결정 전에 가등기를 명한다 그랬죠? 2번이 마찬가지입니다. 2는 뭐예요? 집행정 효력이 없다 그랬고 새로운 신사실과 증거하면 안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결정 전에 이 부기들을 명한다 그랬고 자 1번, 2번, 3번 세 가지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2번 새로운 사실과 이게 작년 시험 문제 답이 2번입니다. 2번 4번과 5번 볼 거 없어요. 넘기세요. 3번은 별표 놓고 그거는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틀린 거 그랬을 때 거기 1번 뭐예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뭐하고 뭐는 3번은 승낙서가 첨부되지 않았죠? 5번은 뭐예요? 동의가 없다 그랬죠? 첨부하지 아니하고 동의가 없다면 그 3번하고 5번은 같아야 되겠죠? 근데 3번은 없다 그랬고 5번은 뭐예요? 있다 그랬으니까 둘 중에 하나 틀린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이렇게 첨부하지 아니하고 동의 없다 하더라도 등기가 이루어졌으면 실처관계가 부합되면 유효하니까 소송 문제니까 뭐 하지 말라? 이인청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인청할 수 없는 게 맞는 얘기고 5번처럼 뭐예요? 있다 그러면 그게 틀린 말이겠죠? 그렇게 구별만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1번처럼 등기가 실행됐으면 뭐예요? 3자가 생겼으니까 3자가 신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번과 4번을 비교하면 상속인이 아닌 자는 뭐예요? 자 이해관계는 안 되고 자 4번처럼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격려한 등기가 채무자의 신청에서 말소될 때는 당연히 뭐 채권자는 이해관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인청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 만약에 이게 자 다시 얘기하지만 자 작년에도 나왔고 재작년에 나왔으니까 그렇게 신경 안 쓰더라도 이거 기본적인 쉬운 거 있죠? 뭐라고? 새로운 사실과 새로운 증거를 하면 안 된다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기간에 제한이 없다고.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없다는 것만 이해합니다. 뭐만 이해하자고? 없다는 거 한번 이해합니다. 없다는 거. 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그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고 다시 얘기하지만 지정은 꼼꼼히 보시고 등기하는 건 등기법은 별표하라는 거 있죠? 그것만 다시 확인하세요. 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